네, 시장이 조금 오전에는 이렇게 약간 늘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종목들도 조금 젠걸음인데 오르는 기업은 또 많이 오르고 자 이제 조금 시선을 돌려서 한숨 돌려볼까요? 애널리스트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녀 애널리스트 특집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정유학 애널리스트 이한나 연구원이 오늘 대미를 장식해 주시겠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멘트하고도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 네, 좀 뭐 그냥 한번 웃자고 하는 말씀이고 사실 뭐 저기 하시니까 자 미국의 태풍 허리케인 아이다가 지나갔죠.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정유화학 업종이 몰려 있는 그 멕시코만 쪽으로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다의 강타 국제유가는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허리케인 이야기가 이제 아이다가 나왔을 때는 잠깐 국제유가가 조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바로 네. 이제 급락으로 이제 이어졌죠.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은 허리케인에 대한 그런 이슈보다도 바로 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죠. 네.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기는 했는데 저희 7월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매달 40만 배럴 정도 감산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미국 쪽에서는 증산을 계속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허리케인 이슈 등으로 인해서 이제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존 기조를 좀 유지를 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하우스 뷰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는 하향 안정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들 이제 허리케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이제는 동남아 쪽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좀 낮다 보니까 이제 국제유가 상승 쪽으로 바라보는 움직임이 좀 크기는 한데 네. 저희도 이제 뭐 더 하향을 할 거다, 하방 압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상승 압력 또한 또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원인은 수요에 조금 있습니다. 이제 수요 측면에서도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좀 눌리는 부분이 있고 저희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수에 대한 계절적 수요는 9월이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수출 수요가 9월부터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유가 상승으로 강한 상승으로 보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PMI가 나왔는데 좀 떨어졌잖아요. 네. 앞으로 전망도 조금 낮다는 그 요인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뭐 아시아 이머징을 전체를 다 오를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또 소비 국가니까. 네. 뭐 이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회성 사실 이벤트, 간간히 나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오히려 어제 재고가 감소했는데도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가길래 장기 전망 뷰가 이제 조금 수요 둔화 쪽으로 포커싱한 게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조금 그래도 이제 재고 감소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리고 기존에 이제는 감산 완화 조치 같은 경우에는 7월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다기보다는 이제 원유 재고가 좀 감소하는 측면에 좀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잠깐의 뭐 하락이나 상승 이런 변동성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하반기에 그렇다고 상승으로 이어질 기조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보통 WTI 서부 텍사스 원유를 얘기하는데 미국 생산해가지고 수출이 나가야 되잖아요. 중국은 수출입국이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많이 나가야 되는데 좀 둔화되는 게 오히려 재고 감소를 상쇄시켜 버려갖고 유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게 지금 주류군요. 자 그렇다면은 유가를 보는 이유는 정유화학 업종 여기에도 관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지금 판단이 되는 거죠? 우선은 유가가 급락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허리케인 시즌도 이제 다가오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작년 로라 때 막 생각을 하면서 정유주 이제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백신 접종률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제투유 딱 올라오면서 이제 정유 쪽이 이제 반등을 할 여지가 있겠다라는 이제 시장의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 하우스에서의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유가 하향 안정화 뷰로 본다면은
결국에는 재고평가 손익으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3분기 때는 일부 그렇게 실적이 좀 반영이 되겠지만 다만 이제 하반기 때는 저희 이제 배당에 관련된 이슈가 또 좀 있기 때문에 네. 더 막 하락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오히려 반등의 여지가 조금 더 있진 않겠느냐. 다만 뭐 여기에서 뭐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등폭이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반등폭이 나오기에는 모멘텀이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산유와 정유 이 개념은 좀 차이가 있죠. 사실 채굴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그 이제 크루드 시커먼 오일들을 이제 정제하는 정제 마진으로 좀 많이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 정제 과정에서 케미컬 부산물이 나오고 그 화학 업종들은 최근에 조금 뭐 수소니 뭐 이런 그 이슈들하고 복합적으로 또 뭐 탄소 배출 그리고 또 뭐 환경 이슈 이게 막 엉켜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에 지금 그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지 좀 헛갈리긴 해서 그래서 화학업종은 조금 평이하게 그냥 중립적으로 보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화학 업종이 정말 어려워진 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이 너무 많이 이제 갈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LG 화학 같은 경우에 아예 배터리로 움직인다든지 SK 이노도 그렇죠. 이제 정유로는 더 이상 안 가고 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으로 움직인다든지 기업을 그리고 분할하기도 하고. 뭐. 네, 그래서 이건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제 퓨어 케미칼 말 그대로 화학 케미칼 자체 본업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퓨어 케미칼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순수하게.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러면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은 석유화학 업체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요인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허리케인 등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저희 물류비가 사실 걱정입니다. 지금 계속 운임비가 계속 운임 상승이 급등을 하고 있으면서 네. 석유화학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스프레드도 스프레드지만 이거 물류비로 인한 이 감소 효과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확실성에 조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프레드라고 하면 이제 재고 가지고 있는 거 아까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뭐 언제 사와서 쌓아놨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쌀 때 사와서 쟁여놨으면은 유가 올라갈 때는 그만큼 마진율은 좋겠지만 뭐 높은 가격에 사와서 쟁여놨다가 유가 떨어지면은 지금 또 그런 역마진의 우려도 있고 스프레드도 뭐 엉켜 있고 복잡해요, 그죠? 네. 전기차로 가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이것도 뭐 케미칼 이슈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화재가 자꾸 나고 있어요. 이건 관련주들의 영향을 좀 받겠죠. 이미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전부터 계속 셀하고 소재 쪽은 이제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국내 3사, 대표적인 국내 3사가 있는데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IPO가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약간 더 지지부진해진 측면이 있긴 있지만 결국에 IPO를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IPO가 지연이 되더라도 이거는 결국에는 100% 배터리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첫 기업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IPO 그 당시에는 이제 수급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결국엔 가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LG 화학 자체에 지금부터 가져가 주는 건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거칠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LG화학하고 뭐 NC소프트하고 아주 뭐 아픔을 주는 그런 주주분들한테는 좀 불편한 주식들이 되고 있는데. 네. 상승에 대한 제한 폭은 좀 있겠지만 지금 가격 수준에서 더 내려갈 만한 요인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학하고 생명과학 쪽은 같이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 주가 수준이 네. 그리고 이제 첨단 소재 쪽에서도 어쨌든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멀티플도 내년 기준으로 한 15배, 14배 정도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지 부분도 분할된 다음에 한 70% 정도 지분율을 감안했을 때의 시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IPO 이후에 오히려 반등할 여지가 화학 쪽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네. 다만 이 3사 중에서는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10월 1일 날 분할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정유 부분도 좀
상승폭이 좀 제한되어 있고 이런 측면들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 탑픽으로의 의견도 조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3사 중에 삼성 SDI 이제 SDI. 하나 남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셀 쪽에는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소재 쪽은 괜찮죠. 소재 쪽은 좀 분리해서 그래 보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정행일 또 해야 되는데 3분기 정유화학주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최선호주 탑픽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축약해서 보신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네. 그래서 화학 같은 정유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전 성장 산업 위주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고 주가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9월 7, 8일 날 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어요. 모빌리티 쇼부터 시작해서 수소위원회까지 이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 중심으로 본다면은 탄소섬유 대표 기업인 효성첨단소재에는 여전히 다른 수소 기업들 대비해서 2022년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17배도 못 받고 있습니다. 7배? 싼 네. 건가요? 대부분 50배 이상 받습니다. 50배. 오. 여기 17배, 16배 정도면은 쉬지 않고 달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빠질 만한 요인은 그렇게 크진 않다. 특히나 이제 일진 하이슬루스가 IPO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있어서 탄소섬유에 대한 수요는 효성첨단 소재 쪽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실적으로 나와주는 수소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배터리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화학 쪽 위주로 본다면은 저는 SKC가 될 수 있는데 네. 에코프로비엠이 탑픽이기는 합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화학 쪽 탑픽으로는 SKC 동박업체를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양극재 쪽으로도 평가도 좀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부터 현지 투자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좀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KC는 오늘 주가가 좀 무겁긴 한데 그래도 뭐 변한 것이 크지는 않으니까 탑픽으로는 효성첨단 소재와 에코프로비엠, SKC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E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유화학 애널리스트 이안나 연구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